기술사회 활동을 언제 시작하셔서 예. 기술사회 활동 이력은 어떤 게 있는지? 예, 저는 사실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을 16년부터 18년까지 하고 나서 사실은 김재곤 회장님 때 이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술사회에 소속된 거는 뭐 회원으로서는 오래됐는데 임원으로 시작한 거는 김재곤 회장님 당시부터 했고, 그 당시 이제 제가 특별히 맡은 부분은 우리 기술사 발전위원회, 그 당시 위원장님이 이제 정춘병 위원장님이셨고,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우리 주승호 회장님 때 이제 부회장을 맡게 되면서 저는 이제 부회장 역할 외에 한 거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중대재해처벌 예방위원회를 제가 조직해서 예방위원장을 맡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에서 이슈화됐던 우리 이 기술사 해관 건립 쪽에 해관 건립 TF팀을 맡아서 여기 계시는 부회장님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옹장 부회장님이 이제 기술사에 우리 윤리, 어떻게 보면 사무국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윤리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사실 주승호 회장님 때는 거의 2년이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활동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못한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활동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사의 활동을 오래 했다, 적게 했다는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요시 않다고 봅니다. 단지 회장님으로서 앞으로 84개 종목을 어떻게 아우러갈 것인가 하는 게 더 큰 21세기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제가 회에 보니까, 예. 회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84개 분야인데, 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마 초창기에 아마 문자로 보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회가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84개 분야이기도 하지만, 예, 84개 분야이긴 하지만, 각각 관련된 관계부처가 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고, 정보통신 쪽에는 이제 과기부고, 전기 쪽은 산자부고 해가지고 9개 부서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공과대학 이렇게 나오신 분이고, 또 학과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서울대학이 한 12개 학과, 그 다음에 그 외에 한 10개에서 12개 학과고, 한양대가 한 20개 학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대를 나왔지만, 같은 분야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 대화가 그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학교를 나오고 나면은 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고, 또 분야가 결국은 우리 기술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인데, 이익단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관계된 부처와의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회는 거의 대부분 이제 건설이 위주가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회 소속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는 과기부인데, 거의 이 국토부 쪽에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국토부는 또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구조기술사회 회장을 하면서도 이제 국토부는 기술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고, 국토부와 관련된 데는 주로 이제 건설협회, 그다음에 기술인협회,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협회 이런 쪽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사회가 그런 어떤 권한을 얻어낸다든가 아무튼 접촉 대상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번에 우리 회가 사실은 이 부회장이 8분 계십니다. 정관상으로. 그걸 제가 운영 부회장이라고 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 관하고 연계된 우리 분회들이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그쪽에 그 분회에서 결국은 대관 업무도 하고, 아무튼 CPD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무슨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은 이제 제가 소칭하기는 전문분해라고 붙여서 전문분해 부회장 중심으로 가고, 지금 현재 있는 운영 부회장들은 그 전문분해가 움직이는 것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전체 기술사 대회가 모이는 것도 있지만 좀 더 활성화되려면 그 전문 분야가 움직이고 또 그 대관 업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중요한 공약사항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사 회원이 지금 58,000명인데 예. 그 중에 회원이 절반도 안 되고 58,000명 중에 또 회비를 내는 우리 회원들이 또 30%도 안 되거든요. 26.7%.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술사회가 그동안 좀 흥행에 그동안 실패하지 않았는가. 뭔가 우리 회원들한테 뭔가 니즈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직선제가 아닌 관선제를 이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드릴 말씀인데, 혹시 후보님께서 만약에 공약 중에 직선제에 대한 생각 어떠시냐면 듣고 싶습니다. 예, 물론 그거는 제가 부회장에 있는 동안에도 직선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사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간선제, 직선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작년 초부터 말까지 상당히 우리 회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마찰이 좀 있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대안을 좀 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직선제냐 간선제냐가 아니고 간선제 안에서도 대안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 대안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간선제, 직선제 그냥 딱 그냥 칼로 물 베듯이 그냥 잘라버리는 바람에 지금 사실 간선제로 해서 지금 대의원 300명, 지금 현재는 294명이게 됐는데, 왜 대의원이 300명이 돼서 간선제가 지금까지 왔느냐 하면, 간선제 대의원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와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300명이 들어오는 그 공간이 저희 과총회관 대강당입니다. 그게 300명 정원이고, 만약에 500명, 600명 들어오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지금까지 유지돼서 쭉 왔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투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 투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많은 투표가 실질적으로 간선제라 하더라도 전자투표 형식으로 하면서 3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도 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선제, 직선제에서 바로 직선제가 가지기 어려우면 지금 5만 명에 지금 300명 해봐야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 3%, 4% 이렇게 늘려서 대의원 수를 늘려놓으면 직선제와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하나의 대안이고, 지금 사실 직선제를 가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직선제를 아무튼 밀고 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우리 회원들, 모든 회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 회에
어떻게 보면 재정도 보통 제가 선거를 해보면 직선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면 투표권을 갖고 투표권을 가지려면 회원이 돼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재정이 아까 26.7%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내시는 분은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재정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뭔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만 그냥 빠듯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회장이 된다 하더라도 뭐 어떤 예산이 없는데 뭘 움직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원을 늘리는 방법이고 회원을 늘리는 방법은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는 뭐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재정도 확보하고 회원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 회가 어떻게 보면 조금 왜곡된 거가 가장 많은 그 회원수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사를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가장 적은 퍼센테이지로 우리 회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시공분야 같은데 우리 전체 회원수의 8%밖에 우리 회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 건축구조기술사에는 76%가 우리 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많은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일부 정보통신이나 뭐 이런 크진 않지만 아무튼 중규모의 분야들은 오히려 50%, 60% 이렇게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혀 관심 없는 분야도 많은데 이거를 좀 끌어올리려면은 저는 직선제가 당연하다고 보고 있었고 그게 만약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 단계에서 저는 뭐 대의원 수를 좀 늘리고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거는 저는 지금 솔직히 여기 계시는 대의원 여러분들도 선거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의원은 그래도 저는 대의원에 대한 거는 거의 뭐 200명, 300명 좋습니다. 그거는 그 분야의 어떤 대표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회에서 뭔가 관리도 하고 관심도 갖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선거만을 위해서 대의원을 한다 그러면 일종의 뭐 선거인단이라 할까 이런 걸 해서라도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10년 더 했는데 네. 맨날 이제 뭐 돈이 없다 뭐 그런 소리 들어서 제가 그 회비를 평생 회비를 못 대든지 아니면 그 나이를 좀 늦춰가지고 공무원 정년에 맞춰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하철 무료로 하는 나이에 뭐 맞춰서 한다든지 제가 그거 전당기 때 내면서도 아니 젊은 나이에 아니고 그거 내고 평생 미안하다 내고 싶어도 근데 기술사 연구되면 사실 우리가 기술 분야에서 기술사 아닌 사람들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뭐 옛날에 50만 원이었고 지금 100만 원 이런 거를 평생 보고 내고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활동을 하고 뭐 그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예. 그런 걸 좀 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거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른 저희들 좀 제가 뭐 다른 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도 뭐 그런 것들을 뭐 어떤 재정에 오랫동안 이제 평생 해오려면은 사실 수익에 도움에 그 해 받았던 회장님들한테는 좋지만 그 다음에 회장님들한테는 운영에 전혀 도움이 없는 부분이 또 평생 회원인데. 이제 우리 회에 전체 5만 몇천 명, 5만 명 좀 안 되는 거라 제가 정확하게는. 근데 그 평균 나이가 58.7세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8.7세의 평균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사회가 기술사를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상당히 늦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평생회원 내고 평생회비 내고 이제 그걸로 잊어버리는데 사실
매년 돈도 내야 저는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돈이 그냥 한 번 내버리고 다 잊어버리면 관심이 없죠. 저는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에 관심을 갖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다고 보고, 관심을 가져야 저는 그 회가 운영하는 거가 그 회비뿐만이 아니고 또 뭐 교육 수입, 뭐 연구 수입, 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냥 회비만 내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은 회가 회비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회가 뭔가 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하는 그런 회는 결국은 죽어 있는 회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우리 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그 문제가 뭐냐면 무슨 단체든 무슨 정부도 그렇고 뭐 뭘 운영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떤 그 근거로 해서 뭐 운영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정부를 대응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뭐 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가 거의 뭐 디지털 없이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데이터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정책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쭉 우리 회 데이터를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아무튼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평생회원이 몇 살게 적정한가 이렇게 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정한 다음에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